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마지막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합니다. 네. 기쁨의 제 눈물. 슬픔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쁨의 눈물 아닙니까? 네, 그거는 아니죠. 그럴 리가요. 자,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마지막 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진짜 아쉬워했거든요, 채팅창에서. 그래서 특별하게 20분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편성을. 네. 뭐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조금 이제 어제부터 시장 자체가 조금 변모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어제 미국장이 좀 떨어졌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개파락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진 요인은 총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계속해서 고용에 대한 변화, 또 실업자들을 대거적으로 만드는 해고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 부의장의 브레이너드 여성 연준 부의장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연착륙은 시사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가 예상치 가입자 예상치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하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넷플릭스도 좀 빠지다가 지금 애프터 마켓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번 주가 다른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잘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강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빠졌죠. 당연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이번 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어제 밤에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었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특별 조치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발령이 되면서 옐런 재무의장이 그러니까 재무의장 권한으로 연 1회 뭔가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상향 조정에 대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약간 대립하는 각도에서 일단은 6월까지 연장 조치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 1회 정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장관 그 권리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인해서 미국장이 좀 올라가다가 결국은 좀 다시 또 하락폭을 조금 다시 확대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또 반영이 됐던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6월까지는 좀 이제 연기는 됐으나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노이즈로 좀 발생할 가능성들은 있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에 셧다운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별 공무원들, 경찰, 뭐 소방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기한 무급 휴가에 들어갔었다. 그러면서 잠깐 이제 증시에 충격은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장에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과거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노이즈가 좀 발생하더라도 좀 잘 타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부채 한도 협상들은 뭐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길게 보면은 한 8월 정도면 해결될 겁니다. 이제 8월로 이제 공이 넘어간 거거든요.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뭐 제가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트렌드 라인의 추세 라인입니다. 추세 라인. 예, 이제 하락 추세 라인인데 계속 이 S&P 500 증시가 이 부분들을 돌파를 못 해요. 돌파가 나오더라도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윗꼬리를 달고 휙 밀리고.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부분들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다시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미국장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낙스닥만 덜 빠지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넷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 SPY가 이제 뭐냐면 추종 ETF가 S&P 500인데 S&P 500 지수가 떨어지는데 베팅하거나 또는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당일 거래거든요. 이틀 전 당일 거래인데 이제 초록색으로 바가 휙 올라가면은 콜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반대로는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의 풋 프리미엄이 원래 이전에도 제가 이 그림을 몇 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장 시작 초반에나 좀 이렇게 빨간색 그림이 확 튀다가 좀 줄어들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장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장 중반 그리고 장 마감 이때도 계속해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무조건 풋 프리미엄이 증가해서 풋에 대한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빠진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뭔가 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뭔가 깜짝 서프라이즈할 만한 호재거리가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FOMC까지는 2월 2일이죠. 2월 2일날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과 이제 통화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성명이 발표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가 뭐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정도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올라오면 계속 풋을 때리는 이 하락 배팅을 계속 하면서 여기서 뭔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으로 보면은 제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박지원 앵커분께서도 같이 보셨지만은 이때 제가 가장 이 곡선, 이 CPC 차트인데 가장 곡선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장 나올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12월 말에서 1월 초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사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콜 외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콜 외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역대급 그 풋에 대한 매수가 증가했다가 휙 빠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좀 시장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좀 많이 멋지게 잘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풋 프리미엄이 그 풋 배수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위로 곡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풋의 매수가 많으니까 시장에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럼 적당한 하락이 좀 나오다가 뭐 폭락이 나올 수 있지, 적당한 하락이 나올 수 있지, 계단식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약에 또 한 번 이 곡선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풋 매수가 붙게 된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들을. 미국 주식도 사야 되고 우리나라 주식도 사야 되고 똑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이 뭐 경기 침체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예 그냥 교류 자체가 전 세계가 그냥 다 문을 봉쇄해놔가지고 교류 자체가 다 막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냥 뭐 인플레이션 때 긴축 때문에 너무 세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전보다 기업들은 돈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20년도, 21년도에 수학 점수를 90점, 100점 맞다가 올해 23년도에 한 70점 맞을 것 같아. 근데 70점 맞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자녀분들은 막 회초리를 들던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그래 뭐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해서 다시 좀 좋은 성적 거둬봐라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감으로 점수가 예전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잘하던 친구가 좀 못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주가가 하락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조심해야죠. 풋 매수세가 붙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는 뭐 썸네일 자체가 나는 지금부터 주식을 담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또 비난과 힐난을 좀 받았는데 근데 결국은 멋지게 V자 반등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키 반등 나왔잖아요.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또 올라왔으니 이제부터는 뭐 하냐면 지수, 특히 우리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밀하게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시장입니다. 왜? 어제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연동되어 있는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스크니커리거 그리고 두 번째가 S&P 500인데 나스닥은 보실 필요 없어요. 나스닥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도 별로 안 나왔어요. 0.4, 0.5 정도밖에 안 나오고 오히려 말아 올리는 코스피 증시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다음에 그 선물 옵션 시장이 2위였거든요. 2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밀렸어요. 좀 제재라든지 장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다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위권으로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선물 가지고 이제 1조 원 정도의 물량 가지고 왔다 갔다 치면서 위아래를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발라먹는 구조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내 증시가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뭐 바이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올라갈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해 놨어요, 외국인들이. 예. 요 녀석들이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아마 설 연휴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까지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급등이 나올지 아마 전고점 근처를 좀 비비는 모습들 약간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 전고점 살짝 좀 넘던지.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조화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 이제 미국을 월반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을 어떻게 월반합니까? 그럼 다음 주 돼서 다다음 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커플링 되잖아요. 역시나 우리 한국 증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고버스에 대한 지금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보는 관점이 미국은 하락은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그렇게 제한적인 모습들은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 예, 그래서 너무 크게 착각하실 필요는 없다. 예, 좀 현실 직시하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 달 전 자료거든요. 이게 꺾였어요. 꺾이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구간에서 꺾였습니다. 꺾인다는 건 뭐예요? 산업생산지수 꺾인다는 건 이제 기업들이 돈을 이제 못 번다는 거예요. 조금씩 실적이 이제 악화가 뭐 악화는 아니에요. 그냥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 100만 원 벌다가 다음 달에 90만 원 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생산산업지수가 이제 12월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꺾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냥 경기 불황. 예, 경기 불황. 그럼 경기 불황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를 단어를 또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한 5에서 6% 정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고착화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5%, 6%도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어제 노동부에서 CPI 가중치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최근 트렌드로 맞춰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패턴에 맞춰서 CPI를 바꿔서 발표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 생산산업지수가 산업생산지수가 꺾이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된다. 만약 5% 이하로 더 이상 안 빠지면 인플레이션 고착화. 거기다가 경기 불황. 그러면 그게 뭘까요? 경기용어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저는 이제 침체보다는 경기 불황은 뭐 기정사실이죠. 지표가 보여주니까. 기업들 실적은 조금씩 줄어드니까. 경기 불황에 플러스 인플레가 고착화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제냐? 올해 하반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상고하죠. 요걸로 뷰를 바꿨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온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이유는 여기서도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 우리 미국의 이제 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죠. 신용카드 이자율이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거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9%. 엄청나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돈이 없는 줄 알고 문자가 와요. 카드사에서 리볼빙 하시겠어요? 뭐 별다방 쿠폰 10,000원짜리 보내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카드로 뭐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때 뭐 지금 리볼빙 서비스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12% 정도로 약정이자 책정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미국은 19%.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보시면 가장 높았던 지점이 1980년대, 84년도. 이때가 뭐냐면 폴 보커 당시. 이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뭐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고인플레. 이때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CPI가 막 14%, 15%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는 거의 폴 보커가 20% 올라가면서 슈퍼 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지금 현재 뛰어넘은 상황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요? 돈을 이제 더 이상 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죠. 중간 선거도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언제 푸냐? 그럼 이제 행정부에서 돈을 푸는 부분들은 이제 2년 뒤 다른 또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이제 또 공약을 나오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인들도 이제 신한카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신한카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해서 조금은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든 과정 속에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장카드 이자율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주식들을 이제 뭔가 악재가 나오면 버티다가 팔자 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계속 나쁜 얘기는 나오지만 좋은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좋은 얘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하면 이거예요. 블랙아웃에 들어가는 연준위원들 더 이상 입을 이렇게 팍 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제 1월 31일부터 FMC가 들어가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2월 2일 날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 전에 일주일 전이죠. 거의 2주 전, 일주일 한 반 정도, 한 10일 정도를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미국 시장을 괴롭혔던 원인이 뭐 브레이드 연준 부의장, 뭐 콜린스 연준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시장이 막 가려고 하다가 못 가잖아요. 주저앉고 미국장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을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좀 상방을 좀 더 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상방 나올 때 조금 우리가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한다. 그리고 좀 빠지면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블랙아웃에 들어가는 연준 위원들이 가장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건 아니네요. 오늘 길게 했으니까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저희가 앞에 슉 보고 왔는데 네. 오늘의 타이밍 모델 살짝 공개를 해주셨네요. 그랬나요? 저 못 봐가지고. 네. 네. 자, 오늘의 타이밍 모델은 바로 S&P 500입니다. 네. 어차피 2월 달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게 완벽하게 동조가 될 겁니다. 보시죠. 1월, 2월, 3월 달에 월간을 좀 가지고 나왔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월간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1월 반향 변경이 100% 잡혀 있고요. 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장도 뭐 전고점 근처까지 단기 고점 근처까지 좀 비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세 자체가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변경되면은 2월까지는 2월달 하락장, 3월 달에 저점 나온다. 반향 변경도 있고 패닉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고 3월 달에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조정이 될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월 달이면 이게 뭐냐면 3월 1일부터 나올 수도 있고 3월 29일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월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1월 달에 하락 추세로 종가 마무리 한다면 2월 달은 뭐 어쩔 수 없는 하락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기 S&P 500 위험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상 이제 미국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추세.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제 5일 이동평균선보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추세를 많이 보거든요.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미국장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 빨간색 라인이 꺾이면서 이제 바이 구간으로 거의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당연히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진적으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뭐 차주 월요일 우리나라는 본장이 휴장이지만 그 월화는 휴장이지만 미국은 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미국장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틀 동안에 힘을 쫙 모아서 미국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수요일 날 갭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좀 즐기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도 하실까요, 그러면? 네,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구정역 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리고 리오프링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탈마스크가 이제 해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 항공 이쪽이 이제 오늘까지는 뭐 오늘 갈장까지 모르겠어요. 어제 좀 많이 켰거든요, 사실 화장품도 시작해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쪽의 리오프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장 끝나고 3시 45분에 너튜브에다가 여러분들 엠뱅어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고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힘들 때 힘내라고 하면은 아니 힘이 안 나서 힘든 건데 왜 힘을 내라고 하지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묵묵하게 든든하게 뒤에서 응원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이었고요.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